그래서 사형제 반대하는 분이 하나 사이트에 오른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다음에 이제 죽어버린 그 자기 손자, 뭐 손녀 당했던 대신 얘를 살을 거꾸로 걔한테라도 사랑을 퍼부으니까 아까 불우한 환경에서 커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으로써 나는 살게 됐다. 이런 게 이제 그 사형제 폐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막 인용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어떻게 용서했을까? 가만히 딱 들여다보면은 그냥 본인이 괴로워서 용서한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착각은 때로는 우리 삶을 구원해 주잖아요. 저희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냉정한 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고 싶을 때도 많죠. 그리고 뭐 이게 아까 우리가 좀 너무 무거운 주제를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지정파 살인 사건도 아실 거예요. 저희가 그때 제가 좀 젊었을 때 같은데요. 그 경우는 이제 이걸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들을 잡아다가 그 납치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죽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영리한 여성 피해자가 시킨 대로 하차하다 탈출해가지고 이제 신고하고 살아남은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 사람들 경우는 정말 처음에는 이제 사회에 대한 그 적개심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방어하고 이제 범죄 이속에서 이렇게 막 그런 가버린 경우인데요. 그 신고했던 여성은 지금도 살기 힘들죠. 항상 그 사람들이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졌으면 편하게 살 거예요. 언젠가 사형 선고 받고도 언젠가 다시 나와서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는 불안했죠. 그 여성 피해자는 나중에 언론하고 인터뷰도 피해요. 사실은 그런 게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그 인권이란 인권이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국가의 형벌 체계가 막 강요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강요인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경지가 돼서 용서하는 그런 거기에 가기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것들과 달리 다른 건 이렇게 자조 모임들이 있어요. 셀프헬프 이런 게 있는데 피해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재수없으면 저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중 삼중의 편견이 성폭력 피해자 못지않게 깨끗하게 있어요. 웹기업으로 이렇게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알리면 숨기고 다 살아요. 성폭력 피해자보다 더해요. 우리 마치 그 전쟁 때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그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숨기고 감추고 살았던 이런 일종의 영역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들도 또 하나의 피해자가 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사회의 어떤 도덕 규범을 최소한 지키면서 그 안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있고 충동조절이나 이런 거 못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크게 봐서는 사회 정책적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그러지 않은 그런 정책이 국가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책에 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흉악한 범죄까지 그 행동이 간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는 어떤 형사 정책적인 안전망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답변도 독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이 답변하셔야 될 질문이 제가 이야기를 두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늦게까지 이렇게 정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이렇게 제가 한국들을 좋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 집이에요. 그걸 제가 잠시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정말 사실 저는 제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했는데 요즘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지적인 고민 없이 그냥 행정적인 업무에 막 뒤치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있었지만 또 그에 대한 안진 교수님의 답변도 있었고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 분의 질문에 답하기보다는요.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만 된다, 아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뜻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다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즉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있으되 그에게 가할 형벌의 종류를 정말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겁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어떤 질문자께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저를 듣고 하신 말씀 같은데, 제 스스로도 사실 내가 만약 그런 피해자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국가고 사회입니다. 목이 안 좋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가고 사회입니다. 그럼 국가와 사회가 과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는 건가요? 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길일까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사람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자기 범죄 피해에서 경찰이 개입하고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면서 재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공권력으로부터 받는 그런 처우와, 만약에 외국에서 살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발전되어 유럽 국가 같은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사법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받은 피해, 그거는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가끔가다 길거리에서 젊은이들한테 두들겨 맞은 것도 있거든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저를 주인치네요. 우리나라 경찰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그리고 심지어 저보고 뭐 연행한다, 현행범으로 연행한다 그래요. 난 정말 때려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프랑스에 살면서 또 뭐 소매치기다, 강도다 여러 번 당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생기면요, 경찰이 출동하는 동시에 여유가 있으면 심리상담사가 같이 반드시 출동합니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을 어루만질 정도로 경찰관이 진술을 받는 동안 심리상담가 같이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인력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매번 100% 심리상담가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심리상담가는 범죄 피해자를 상담합니다. 트라우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보살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 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법체제를 갖춰준 나라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여전히 가해자 중심, 사건 실적 올리는 식으로 경찰이나 형사 실무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피해자가 받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받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제가 사형 폐지론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자리에 자주 참여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된 몇 분의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다. 고모 목사님 계신데 강호순 사건으로 따님을 잃으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사형 폐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기능한 법무부 장관이 뭐 이상한 말 하고 박모 의원이 뭐 이상한 말 할 때 미국에서 급하게 우리나라를 방문한 단체가 있었어요. 미국의 범죄 피해자 가정모임이에요. 그런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자기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자기 딸, 아내, 뭐 아니면 다른 가족 구성 그런 범죄 피해자들이 물론 그 가해자는 다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근데 이 범죄 피해자 단체도 가족협회도 사형 폐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그러면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해주는 위해서 우리나라를 그때 급하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연 이 사람들 물론 범죄 피해자 흉악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사형 폐지론자 하더라도 꼭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죠. 다만 정말 나는 가서 그 사람 그 가해자한테 가서 정말 똑같이 그 사람을 이런 표현 뭐 우리 어머니도 쓰시니까 찢어주고 싶지만 내가 그걸 하는 거하고 국가가 하는 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나의 목숨을 국가가 대신해 준다는 거 이건 이미 국가가 사회가 문명적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좀 함으로써 사형을 집행을 함으로써 그 사형수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를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몰고 감으로써 그 사람에게 자기가 남의 생명을 박탈한 죄가 얼마나 큰지 세상 깨우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이 이제 박탈당할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참회를 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참회가 아니에요. 참회는 말씀과 설득으로 해야 돼요. 공포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보복에 대한 공포를 강요함으로써 그 사람의 참회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참회를 유도해야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88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미국의 한 사형 집행인이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사형 집행으로서 평생 하면서 사형장을 보냈던 사람이 90명인데 그 중에 88명이 남자고 2명이 여자예요. 그 사람들의 9명의 사형수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담담하게 수표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여기 뭐 정말 사형수 중에는 정말 천 번을 깨어났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여기 9명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스스로 뉘우친 사람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